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6일 토요일. 오늘 이제 주말을 맞아서 투자의 맥 주말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들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 환율 관련돼서 팔 수가 없어요. 사놓은 미국 주식 꽁꽁 환율 높인 뜻밖의 이유.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정부가 이 노후 보장을 위해 장려한 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외환시장에는 원달러 환율을 부추기는 달러 잠긴, 락인 현상을 유발한다. 달러 잠긴. 그러니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퇴직연금 계좌로 미국 지수 추종, ETF, 상장 지수 펀드를 매수하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달러 자산이 수십 년간 계좌에 묶여 시장에 나오지 않는 공급 가뭄, 그러니까 달러 잠김, 공급 가뭄 현상을 초래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런 ETF나 이런 성장, 그것도 퇴직연금, 연금 관련돼 있어서 장기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달러를 뭐 단기간에 팔 수도 없고 여기 이 계좌에 들어가면 이제 세금을 덜 띄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들어간 그 미국 투자한 그러한 돈이 많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달러의 그 고갈, 달러의 잠김, 달러 잠김, 락인 현상의 달러 가뭄 현상의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또 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STO가 조각 투자 이게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이제 완전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로 돼서 제가 예상하는 것도 다음 주 후반부터는 좀 뭐 반등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시세는 뭐 그 이후에 뭐 1월, 2월, 뭐 3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세가 나겠지만 12월에는 뭐 대박 시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상 종합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분석해 봐도 월봉상 12월에는 좀 큰 상승보다는 뭐 약간의 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STO에 그 뭐야 저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 중에 옥석을 가리겠죠. 옥석. 자, 옥석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 옥석을 가리게 되는데 이 옥석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데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요. 옥석 가리기에서 결국에는 살 그 물건,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 그래서 이 빈 진열대가 최대 리스크. 팔 게 없다. 갑자기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플랫폼 경쟁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발행. 그렇죠? 보면은 유통시장에서 판매될 상품이 많지 않을 것. 현재는 그렇죠. 본격화 안 되고 개발하는 그러한 투자 노하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법적인 제촉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이제 기존 조각 투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기본 조각 투자 모델은 미술, 한우, 부동산 등 특정 자산군에 집중돼 투자층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또 여기서 투자됐던 사람들이 이제 법 안으로 들어와서 더 시장을 키울 수 있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련된 발행, 발행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 자, 갤럭시 M3 건물, 엔진, 비행기 엔진, 자동차 그 충전소 사업 전국 그러한 다양한 산업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금융상품까지. 자, 그래서 갤럭시 하모니3, 그 다음에 이 미술품과 한우, 부동산, 음원, 그다음 특히 이런 것들, 이러한 컨텐츠 이런 거에다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처음에는 발행을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시세가 좀 먼저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익이 바로바로 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발행, 상품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치고 달린다. 주가도 미리 반영돼서 그런 회사가
치고 달린다. 지금 SDO 투자하신 분들도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이러한 미술품 한우 부동산, 그다음에 음원, 그리고 기존에 상품을 많이 개발했던 회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까면서 니네를 까는 이유들. 이런 소득 증가율은 최저인데, 가계빚은 역대 최대. 그죠? 우리나라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니네 나라는 이래서 안 돼. 니네 나라 망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확인 사살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21분위 하위 20%와 5분위 상위 20%. 자, 1에서 5분위까지 나누죠. 그래서 하위 20%가 1분위, 상위 20%가 5분인데요. 자, 연수가 증감에 따라서 이 상위 20%는 증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상위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죠? 계속 증가하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죠? 엄청나게 이 격차가 결국 이렇게까지 벌어지는데요. 자, 결국 이건 뭐죠? 무제한 돈 풀기, 금융기관을 위한 돈 풀기를 해서 결국엔 신용도가 좋고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5분위, 상위 20%, 5분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돈을 싸게 꿔서 투자도 해서 돈을 더 벌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최고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 중산층이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다. 그게 세계의 지금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로봇 산업 양산기. 자, 이제는 정말 현실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진입 본격화, 부품사 수혜기 대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로봇 산업 초기 양산기 돌입. 그죠? 그래서 지금 로봇 부품 회사들, 자, 가소키, 엑스트랙터,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SO, 두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모터부터 이제 막 좀 있으면은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보는 거, 시각, 그 다음에 촉각, 배터리 팩, 로봇 배터리 팩부터 다양한 그러한 부품사들이 각광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는 데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 회사들도 만드는 로봇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내년에 엄청난 양의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을 양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는 부품사들은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현대차 미국 공장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뭐죠? 또 까먹었네. 어, 로봇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이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 현대차를 통해 여기에 납품하는 로봇 부품 회사들도 주가가 쭉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생태계는 빅테크들과나 빅테크나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대기업들과 협업, 납품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냥 뭐 기술이 좋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트레이더, 그게 뜻이 단순해요. 일본이 거의 0%대 가까운 이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그거를 이제 싸게 대출받아서 미국 시장이나 이런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체로 미국 시장이죠. 그런 데서 이제 국채나, 뭐 주식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있고, 뭐, 파생상품도 했겠죠. 여러 가지 상품에 이제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이런 데 갖다 쓰는 건데,
자, 그런 저금리로다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또 우리나라, 어쨌든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엔캐리라고 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다시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그 돈들이 회귀하는 거죠, 회귀. 왜 그러냐면 이제 환차익이나 뭐 이런 금리 차도 그렇고 이러한 거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대량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뭐 한마디로 뭐 0.5%뭐 이 정도 0.5%뭐 1% 금리 차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이제 그 한마디로 빌렸던 걸 갚는 거죠. 수익을 내고, 예? 차익을 내고. 그렇죠? 역마진이 나오면 안 되죠.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뭐 1%, 2%도 엄청난 그 손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죠? 그 식비 더 줄이면 굶어야 돼요. 일본 국민들이 물가 쇼크에 금리 인상 칼 빼든 일본, 그죠? 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1.95%로 뛰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짐, 엔화 강세로 반전 가능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딴 걸 보면요. 자, 이제 당장 월요일 날이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공포가 월요일 날, 자, 내일이죠. 7일, 12월 7일, 우리나라 장도 폭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면 우선 미국 시장이 망하죠. 주가가 빠지겠죠. 다만이 뭐 국채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청산을 하고 우선 돈을 빨리 가서 일본에다가 이제 다시 꼬라박아서 그 빌렸던 걸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이 엄청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빠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당연히 들어와 있겠죠. 자, 그래서 검은 월요일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 이제 내일을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기사가 나와요. 꼭 일요일 날 나옵니다. 내일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쫄지 마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그 대신 종목이 지수와 관련돼 있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되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주식이 계속 상승할 종목이라면 잠시 빠졌다가 다시 장중 조정이 심하겠죠. 뭐 10%막 이렇게 빠졌다가 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끝날 수도 있으니 장중 조정인지 아니면은 뭐 추세 전환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다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코멘트를 날려드렸어요. 아니면 이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거다 하면 버티십시오. 아닌 사람은 아침에 일찍 파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주가 폭락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는 어, 단기적이지만 엄청 빠질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엔캐리드 트레이드의 그 기본 골격은 엔화가 달러하고 엔 대비 150엔이 넘으면 됩니다. 150엔이 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공식적인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근데 지금 150엔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을 때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돈 모아서 살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사면은 갑자기 지수가 오르다가 갑자기 그냥 막 3, 4, 5%막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 장이 내일은 올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금요일도 좀 이상하게 좀 뭔가 좀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월요일 날 엔캐리들을 대비한 겁니다. 자, 뭔가 거대한 조직들이 우리나라 그래 한번 뺄 때, 자, 우리나라 코스피 저점은 3,600에서 뭐 더 빠지면 3,500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시원하게 빠질 자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안 빠지면 그 다음 날이라도 빠질 수 있지만 내일이 좋아요. 내일. 왜냐면 사례빈들이 어리버리 할 때 그래도 더 상승하겠지, 반등하겠지 이럴 때 에라이 놈하고 뒤에서 그 야구방망이로 그 뻑치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듯이 개인들을 이렇게 빡 때린다고.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일 조심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검은 월요일 제어, 엔케이드 청산 공포 재정화. 자, 그래도 내일 상한가 나올 만한 종목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으로 뺐어요, 일부러. 유료 회원님들하고도 뭐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자, 그동안 숨겨놨던 종목 중에 이제 범한 퓨어셀이 있어요. 범한 퓨어셀. 자, 수소차 관련주예요. 자,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서 언젠가 수소차가 10버거 이상을 다 달릴 때가 요번 올해부터 시작할지 내년 초부터 시작할지 하여튼 수소차 관련주들도 장기적으로 한 2, 3년 엄청 상승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시작될 수도 있고요. 수소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로서 이제 조만간 특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엄청난 급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범한 퓨어셀. 그리고 참 이 기사가 참 좋습니다. 자, 이 기사를 대충 들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로버트 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너지, 트럼프 정부도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유인텍, 한원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했어. 이거 한번 또 읽어봐야 되는데, 뭐 두산 부어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지금 2시간 방송을 해야 돼. 일진다이아. 그죠? 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JNK 글로벌도 있고요. LTC. 그죠? 자, 이제 IST, 그 다음에 GI텍, JNK 글로벌, DK락, S에너지, 코엘 패션. 여기 범한 퓨어쉘이 나옵니다. 범한 퓨어쉘. 얘만 1점. 범한 퓨어쉘은 자, 최근 SK 플러그 하이버와 약 338억 규모의 액화 수소 충전소 8개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수소 인프라 사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좋은 회사입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86.77%에 달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범한 퓨어셀은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이에요. 잠수함용, 자 이거 방산도 되죠.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 특히 잠수함 연료전지는 대한민국 해군 장보고 수리 사업의 독점 공보. 그죠? 얘가 대박을 터뜨릴 것 같기도 해요. 안전적인 매출처 확보. 회사는 기존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친환경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도 기업도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와요. 이거 한번 몇 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봐야 돼. 이 기사 좋네. 기사의 머리글은 뭐 대충 보시면은 요거죠. 수소차 관련주 봄꽃 만개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요 앞글만 써도 요것만 써도 이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딴 걸 보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그럴 때 요게 볼 것 같아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 어깨 으쓱으쓱 그죠? SO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요 테마가 월요일 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발전 시스템을 주목받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높은 발전율과 연료 다양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만큼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중원화 기술 개발, 뭐 중원화 기술 개발이 있답니다.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800에서 1000도씨 고온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다. 전극과 전해질로 구성된 개별 센서 내에서 고체 전해질이 연료와 산화제를 분리하고 산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구조다. 복잡한 기계적 장치 없이 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효율성, 괜찮죠? SOPC의 발전율을 50에서 60% 수준으로 다른 연료전지보다 우수하다. 여기에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를 활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 환경에 제약이 적다. 이런 특성 때문에 데이터 센터, 병원, 산업단지 등 안전적인 전력 수요가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 얘 대박이 되겠죠? 이 뭐야,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테마가 내일 옵니다. BHI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범한 퓨어셀. 자, 범한 퓨어셀 차트부터 보고, 자, 수소 테마가 엄청난 긴 기간, 한 2, 3년 정도 올 텐데, 장기 보유해야 된다. 아까 그 기사들을 잘 보시고, 좋은 종목들 골라서 사십시오. 뭐 무료 방송에서 그거 하나하나 분석해서 뭐 다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뭐 한 3, 4시간씩 매일 해야 됩니다. 예, 그 말도 안 되죠. 이 방송 하나에 단가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1,000원짜리 방송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거의 미친놈이라고 아마 이 유튜브계의 미친 증권방송이다.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자, 범한 피온셀 월요일날 상한가나 뭐 급등 장대 항복 나올 자리에요. 한번 보죠. 자, 범한 퓨어셀입니다. 자, 차트 보십시오. 일봉 보십시오. 좋네. 여기다가 잡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켰어요. 어쨌든 수렴을 쭉 시키다가 대가리 살짝 들었네. 좋지 않아요? 저는 왠지 이런 게 보입니다. 윗꼬리를 달죠. 어쨌든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오겠죠. 뭐 이런 데서는 윗꼬리 한번 달아줘야 됩니다. 자, 범한 퓨어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기획 TV가 투자의 맥, 투자 집어드려요. 공짜로.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살 거면 아침에 뭐 배팅을 하십시오. 예? 어쨌든 뭐 한 돈 100만 원, 못 믿겠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좀 더한 사람 1000만 원 정도 배팅해서 뭐야 거하게 예? 뭐좀 패밀리 레스토랑 좀 더 좋은 데 있나요? 그런 데 가서 한 잔이 아니죠. 가족끼리 식사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돈 좀 버십시오. 어쨌든 월요일은 폭락. 진짜 어쨌든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시장을 만약에 뒤엎는다면 어쨌든 150에는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고 1번의 그 금리 인상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 환율이 떨어져서 생필품, 기름,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왜 내수가 죽습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예요? 거지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품 식품, 특히 아니 식품하고 농수산물하고 뭐 유류 이걸로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지금 서민들이. 예, 거리로 내앉게 생겼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겨울 되면 이제 땔감, 예? 연료비 폭증. 자, 정부가 이럴 때 쓸데없이 뭐 국가보안법 아니면 뭐 원산지 표시 있죠? 그거 다 중국 물건 이런 거 그냥 막 쓰게 하려고. 그죠? 거의 이재명 대통령은 뭐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해도 그 밑에 민주당이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금 국민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청원 게시판. 저는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귀와 눈을 가리게 하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일본도 지금, 예? 인플레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 거지되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금리를 올리죠. 우리나라는 이창용 총재는 뭐 하는 겁니까? 똑똑하고 월급 많죠? 예, 그런 분들이 금리를 안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율도 잡아야 되고요. 조금은 국민을 생각해야지. 법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뒤로 역행하고 지금 이러다가는 제2의 김대중 정권 됩니다. 예, 카드 사태 나오고 민생 죽고 예? 비정규직 말입니다. 그거 다 만들고 예? 선상님 민주화의 뭐 영웅 결국엔 근데 뭡니까? 예? 지방 호족이 호족 유지 그러니까 지방에 그 예? 힘센 놈들만 켜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예? 에휴, 전라도는 계속 그 한마디로 경제가 폭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선상님이 막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다 개인들 본인들을 위한 거죠. 그냥
그 뒷배경 그런 걸로 이제 몇몇 단체들만 먹고 사는 아까도 봤죠. 1순위와 뭐 5순위 그러니까 뭐야 그 부자와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 계속 부자만 돈을 벌고 서민들은 계속 거지가 되고 또 부자들이야 뭐 달걀 하나가 500원, 1000원을 하든 상관없죠. 예? 근데 뭐예요? 서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토스트 하나 파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진짜지 뻔해 보이는 그런 착취, 그런 뭔가 중상층을 없애고 소수의 부자가 득권하는 그런 세계.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부 법은 현재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을 밀어주는 특권층을 위해서. 아, 미치겠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벼만 푸요셀이 SOFC,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로 월요일 날 테마 올릴 만한 게 없어요. 그죠? 갑자기 만약에 엔캐리가 되면은 미국도 달러가 그 주가 유지 그 나스닥이나 뭐 그 다우도 주가 유지도 힘들지만 그 유동성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차트들을 다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별이 뭐 단기적으로 10개, 10개. 뭐 안 가면 그 다음 날이라도 갈 차트죠. 그죠? 주봉 봐도 다 걸쳐놨죠. 야, 조정 끝났어. 21선까지. 한번 갔다가, 뭐, 여기까지 원래 이번에 상승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뭐 윗꼬리를 달 수도 있지만, 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 터지라고. 어? 자, 내가 터는 법 가르쳐 줄게. 여기서 털려고 기다리는 애들이, 한 10,000명 있을 거야. 10,000명. 자, 그럼 요 밑에, 100원 밑에서 팔 애들이, 자, 9,000명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200원, 300원 밑에 700명이 있어. 700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파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거고. 어? 여기까지 딱 기다렸고 그냥 다 처먹겠다. 이 욕심쟁이야. 그 전에 털려고 그래서 대체 이렇게 더 가서 뚫은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속여야 되니까. 터는 애들도 못 털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말이라서 좀 말을 재밌게 해야죠.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얘가 이 기울기에 딱 비슷하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번에 요번 상승에서 요거 때려 맞을 수 있죠. 물론 이걸 뚫어주면 더 좋고, 뚫어주면은 뭐 더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어쨌든 이 기울기까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월봉상 요거 찍을 거야. 그죠? 그것도 커요. 자, 벼만 투어스 월요일 앵캐리드 폭락장이 온다 해도 얘는 SOFC 테마로다가 갈 수 있다. 한번 못 갈 수도 있지만 갈 확률이 차트나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월요일 날 수급이 좀 들어온 이유를 보니까 같이 올리려고 자,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들어왔죠. 이거 단타 치러 들어온 거예요. 자, 얘네들 단타꾼들입니다. 단타꾼들. 단타꾼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딴 종목 빨리빨리 볼게요. 이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DRC가 있습니다. DRC는 뭐 다들 그냥 보유하라고 계속 강조했고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자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런 거는 무슨 뽕이 어쩌고 그런 개소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기울기가 좀 꺾였죠? 조만간 뭐 어디선가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고점에 의해서 예, 또 빠집니다. GIC 이제 4천억밖에 안 됐어요. 자, 조만간 1조를 가려고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재료는 모르겠어요. 재료 많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매출도 좋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식이 안 보일 때는 월봉상, 자, 얘가 한번 섰어. 근데 여기까지 안 밀리고 그냥 올리고 있죠. 여기까지 밀려줘야 되는데, 월상까지. 그죠? 근데 계속 가죠?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거.
자, 봉 길이를 한번 보세요. 봉 길이. 자, 요 봉 길이가 요만하죠? 자, 요만하죠? 얘는 얼마나 컸대? 얘는 이만큼 돼야 돼. 윗꼬리를 달잖아, 어쨌든. 그죠? 자, 그래서 요번 달에 잘하면 1조도 갈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2만 원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차트상에 녹아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월봉은 속여주기가 쉽지 않아. 개잡주나 어디서 떨거지들 모아서 어디 뭐 달빵 잡아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차트를 못 그려. 근데 또 회사에서 해도 차트를 못 그릴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주가를. 근데 좀 전문적으로 그래도 뭐 점심에 짜장면 말고 뭐 국밥이나 뭐, 뭐 돈가스 이상 그런 거 먹는 애들은 차트를 제대로 그려야 돼요. DIC였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제가 오픈. 물론 이거 뭐 유료회원님들은 맨날 매수하라고 해도 안 매수해요. 제 말을 유료회원님들은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TPC가 있어요. 좀 밀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심하면 여기까지도 줄 수 있는데 나쁜 조정 아니에요. 상승 중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 얘 역시도 로봇 관련된 그런 뭐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됐는데 얘도 한번 레벨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뭐 미국이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가 뭐 그 공장 짓는데 자동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돈이 초기에 더 들어가도. 미국 인건비면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거의 떼강도죠. 미국에서 공장을 한다는 게, 제조업을 한다는 게 단가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냥 막 거의 총칼 들고 옛날 제국주의랑 똑같습니다. 예, 다 내놔. 트럼프나 미국 애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커갔죠. 제국주의. 그리고 대항해 시대. 예? 17세기 뭐 18세기 이럴 때 뭐 유럽의 대항해 시대, 뭐 스페인이니 영국이니 프랑스. 그거 다 도둑질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가서 노동력 축제하고 그 너희들한테 뭐야 기독교 그런 종교를 선교사 데리고 가서 그러고서 다 뭐 해갖고 악마가 들렸느니 뭐 하면서 다 걔네들 노예시키고 뭐그 팔아먹고 걔네들 막 뭐 저거 특산물 같은 거 해갖고 그거 갖고 막 지네들은 풍요롭게 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자,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가 땅도 넓고 어떤 데는 되게 좋잖아요. 아프리카가 뭐 정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도 있고 또 엄청 풍요로운 땅도 있죠. 근데 아프리카는 이상하지 않아요. 다 발전하고 이러는데 아프리카는 좀 늦게 발전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서 인권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뭐 군부가 잡고 이런 것들, 예? 미국에 가서 한번 뭐 몇 방 쏴주고 그러면 바로 나가 떨어지는데 독재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관리하기가 편하죠, 독재자들은. 그죠? 걔네들 지네 그 지휘권만 유지되고 거기 독재만 해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서 결국 그 철저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냥 노동력 착취나 소비 시장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가 보고 뭐 또 못 사는 데는 계속 동남아나 이런 데도 계속 못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죠. 물론 계절적인 뭐 늘어지는 그런 기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참 이게 착취를 안 하면 선진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비싼 임금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뭐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 특히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방식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 동북아 쪽 이쪽을 한마디로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 지금 뭐 작업을 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란이 뭐 자신의 나라에다가 공장들 전환 이런 것도 다 그런 한마디로 인건비도 안 맞고 지대나 이런 것도 안 맞는데 뭐 미국 가서 공장을 지라는 게 다 뺏어 먹겠다는 거죠. 그동안 너희들 좀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자, 어쨌든 TPC가 그렇습니다. 예, 얘도 그래서 반등 나오면 좀 갈 거예요. 이런 주봉 같은 거 봐도 그죠? 아직도 주봉이 살아있죠. 자, 이런 주식은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깝죽깝죽거리다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이거를 역배열을 때 여기를 털면은 그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네, 큰 상승을 앞두고 있어요. TPC였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도 지금 이제 차트를 바닥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죠? 요것만 뚫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깔짝깔짝 거리다가 뚫겠죠. 그래서 깔짝깔짝 거리다가 뚫겠죠. 자, 링크 제네시스도 자, 이제는 로봇 쪽에 뭐야, 이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이제 움직임 이런 건데 링크 제네시스는 뇌, BCI 기술 이런 것부터 또 NPU 시대가 오죠. NPU. 어차피 큰 패러다임으로 이제 GPU 시대를 가서 이제 구글이 TPU로 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 AI 가속기 자체가 지금 이제 그 TPU가 아닌 NPU 쪽으로 우리나라는 NPU죠. 우리나라는 NPU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NPU 특허가 있기 때문에 얘가 탐버거를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NPU에 대한 부각을 조만간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얘가 거기에 중심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또 한마디로 그렇다고 뭐 수익이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템버거 딱 5만 원 가면 딱 돼, 5만 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재료는 좋은 거예요. 재료는 좋아요. 현재도 뭐 적자 나는 회사도 아니에요. 뭐 그런 스마트 팩토리 그런 시스템 뭐 검수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도 얘도 한번 해먹으려고 계속 누군가 있긴 있네요. 네, 실질적으로 SPG를 제가 한때 엄청 밀었습니다. 유로메카, 뭐 SPG, 뭐 링크제니스 이런 거랑 TPC도 옛날 많이 밀었고 또 SPG 말고 또 뭐가 있죠? 몇 종목 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SPG가 이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빛을 보고 있죠. 주가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구간을 벗어나서 한 이 정도 상승해서 이렇게 빠질 것 같죠.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가죠. DIC, DIC도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뭐 45도나 35도 각도로 계속 올리다가 어,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오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게 슈팅을 내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면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죠? SPG도 자 감속기가 얘가 뭐 웬만한 뭐 초소형, 뭐 대형 감속기를 다 만들죠.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그런 감속기나 이런 쪽 돼갖고는 그 로봇 쪽으로 납품은 계속 이뤄질 거다 해서 시총이 우선 2조 찍고 좀 쉬었다 가야 돼요. 2조 찍고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술력으로 가는 거죠. 얘하고 이제 SBB테크도 감속기 쪽으로 기술력이 좋죠. 근데 SBG가 더 감속기 쪽으로 기술력이 더 낮다. 그렇죠? 추경 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뭐 현재 그래도 한 30% 이상은 더 상승, 3, 40% 정도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SPG였습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 얘는 이제 감각에 대한 이제 로봇의 끝판왕, 피부, 감각,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센서를 만들죠. 그래서 얘도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차트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좀만 힘만 모이면 갑니다. 그죠? 요렇게 좀 가다가, 요렇게 타고 가다가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올릴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시총도 요렇게 돼요. 요렇게. 얘는 이제 비메모리 그러한 이제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설계하고 그런 거죠.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주식은. 그죠? 다 온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월봉 한번 볼까? 그죠? 얘가 가려고 그러죠? 이제 다시 여기서 거의 더 안 찍을 것 같아요. 밑으로. 위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위로 찍다가 뭐 빼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네. 사이닉 솔루션 얘도 좀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어쨌든 로봇도 이렇게 이제는 부수적인 걸로 에, 감속기나 이러한 뭐 액추에이터, 모터, OS 뭐 여러 가지 그런 에, 뼈대나 그런 거에서 이제 머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듣고 이제는 뭐 오감에 대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배터리 팩은 이렌텍인데 물론 또 더 좋은 회사가 나오겠죠. 현재는 이제 이렌텍을 제가 밀고 있는데 이렌텍은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렌텍도 한번 가긴 갈 텐데 약간 좀 일부러 누른 건지 하여튼 금요일날 좀 5%대 이상 빠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피부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또 딴 주식 보겠습니다. 자, 큐러셀은 뭐 이제 에, 그냥 돈만 쉬고 있습니다. 돈만 쉬고 돈만 쉬면 돼요. 제가 이건 계속 3만 원대부터 얘기했습니다. 3만 원대. 자, 주봉으로 보죠, 주봉. 다 베낀 거예요. 예? 다 베꼈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도 이것만 거도 돈은 벌어.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 좀 세워서 기울기 각도가 꺾인 거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올렸다 또 뺐다가 이러다가 그냥 한번 이제 발표 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자, 주봉을 얘기하면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자, 이때부터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도 얘기하고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어. 계속 얘기했어. 그죠? 최소한 뭐 8만 원 이상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로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비보인가요? 체내 안에서 이제 혈액암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은 얘는 또 한 번 주가가 더 레벨업 되겠죠.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제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뚫리면 아마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혈액암 관련된 이제 카트티 세포치료제 허가가 아, 나올 것 같아요. 요번 주든 다음 주든 어쨌든 요번 주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또 안 나오면 또 속이는 거라서 어쨌든 신약 기다리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번 달에 나왔어야 되죠. 큐러셀이었습니다. 자, 큐러셀을 사도 돈을 벌겠죠. 물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못 사죠. 그런 사람은 계속 돈을 못 벌어요. 재료를 알고, 자, 이게 상장됐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 주가,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신이 붙어갖고 떨어져도 더 사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누가 얘기해주고 그런 걸로 산다. 또 제가 얘기해주는 것 갖고 참고만 해야지. 뭐 본인이 신념이 안 생기면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죠. 그죠? 주식을 그렇게 왜 떨어졌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전 제일 멍청하다고 봅니다. 왜 떨어졌겠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지. 어? 좀 주식을 공부 좀 해.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야, 공부도 안 하고 왜 떨어지지도 모르면서 그 주식을 왜 사냐, 너. 뭐 1억이든 그 어렵게 번 돈을. 솔직히 마음은 그래요. 주가가 왜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지. 어? 누가 계속 막말로 이게 내일 발표가 난다고 그래도 여기서 누가 막뭐 100만 주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밀어야지죠. 이 미친놈을 좀 털기 위해서. 어? 그럼 회사에다 얘기할 수도 있지. 한 일주일만 연기하자. 그동안 좀 우리 뺏긴 물량을 좀 여기서 좀 잡아야 되겠다. 주식은 조작되는 겁니다. 그죠? 조작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좀 애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돈이 녹는 거는 돈이 녹는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죠. 그러려면 그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물론 돈이 녹고 야 이거 내일 쓸 돈인데 모레 쓸 돈인데 그런 사람은 정말 피가 끓습니다. 그죠? 그 이해하는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한 돈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투자해서 이제 그런 돈들이 저도 들어와요. 솔직히 저도 들어가는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돈을 가급적이면 안 넣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로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죠. 유의하십시오. 이 주식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건데. 자, 보십시오. 저 역시도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날 반 맞히면 많이 맞힌 거예요. 한 20%밖에 못 맞춥니다. 좀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월요일날 폭락하고 그러면은 거의 10%도 못 맞춰요. 예. 근데 지금 자, 금요일까지 온 결과나 앞으로 시세를 봤을 때는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일 스틸럭스. 아, 조선주 중에서 자, 많이 빠졌죠. 얘도 이제는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자, 일봉을 봐도 많이 빠졌죠.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서 좀 이렇게 가다가, 근데 바로 이렇게 못 가고요. 바로 이렇게는 못 가고요. 이런 주식은 이렇게 못 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걸쳐서 가야 돼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바닥이 거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봉을 봤을 때도 야, 그렇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빼고 있죠? 야, 이거 그리기도 어렵네. 이제는 다시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월봉상. 그래서 뭐 이렇게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봉이 막 이렇게 길어졌다가 막 짧아졌다가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기울기가 생겼네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어쨌든 여기까지 언제 금방 가겠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좋은 일이 있겠죠, 연말쯤에.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사서 한 두 달 정도, 그 정도 기다리면 뭐 두 달 안에 여기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두세 달 안에. 예, 동일 스틸럭스였습니다. 화일메스틸 지금 얘 역시도 뭐죠? 공장이 풀가동을 하고 있죠. 기자재, 조선업체. 음, 얘도 이 기울기를 단기적으로는 좀 요번 달이든 찍고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뚫어주면 좋습니다. 얘는 차트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이렇게 다졌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다져놔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 뭐 이 선이 됐던 뭐 이 선이 됐던 어쨌든 여기 중심타가 됐던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요 고점 정도 보면 돼요. 요 고점을 뚫으면서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올려야 돼요. 여기서 한 못해도 한뭐 두 달에서 많게는 한 다섯 달까지 여기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이게 힘을 받고 쭉 가요. 하인베스틸도 계속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거죠. 시총이 싸죠. 얘는 영업이익으로 아마 뭐 최소한 한 2, 3천? 우선은 천이 천억 원이 시총 천억 원이 목표고 그러면 아마 3천억 정도 가고 잘 가면 5천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계속 매출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조선업은 호황이죠. 거기다 얘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걸 납품을 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모니터리 한번 보죠. 갤럭시 모니터리가 그래도 역시 얘는 발행을 여러 개 했잖아. 내가 아까 했죠. STO의 포인트는 뭐다? 발행이다, 발행. 얘는 5일선 어쨌든 회복했죠. 자, 어쨌든 얘는 조금씩 이제 돌아서 요선을 요번 주말이든 다음 주에 요건 탈 거예요, 얘는. 자, 지금 갤럭시 모니터리가 먼저 나가는 이유는 뭐다? 발행을 많이 해봤다. 전기차 충전소를 STO로 했고요. 또 비행기 엔진도 STO로 했고요. 건물, 또 얘가 뭐 했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발행을 했던 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열리면 얘 말고 또 몇 종목이 있겠죠. 그죠? 근데 몇 종목은 처질 수도 있어. 왜? 발행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거든. 그냥 뭐 한다고 그러고 뭐 구축하고 이런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을 뭐 세팅하고 발행하는 거 그거는 안 해봤어. 근데 얘는 엄청 해놨거든. 그래서 얘가 먼저 뜨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옥석을 가리는 거다. 옥석을 가리는 거야. STO도 사면 그냥 가는 거는 STO 주식들이 다 여기까지 뛰었어. 근데 어떤 놈은 못 갔어. 얘는 발행을 못해서 요만큼 갔어.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더 2차 상승을 할 때, 그럴 때, 더 뛰려고 그럴 때, 얘도 키 맞추기 위해서 한 요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많이 못 가. 발행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STO도 테마로 가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자, 네오팩트도 기술력은 있고, 얘가 일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엄청난 전자약과 이 뇌 관련돼서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술력만 좋아. 근데 실적은 개판이야. 자, 근데 이런 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랜 기간 빠져서 바닥을 어쨌든 슬슬 뭐, 여기가 됐든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어쨌든 바닥을 다져서 바닥에서 갑자기 5일선 위에서 도지가 하나 나왔어. 얘도 별이 몇 개겠어. 별이 10개야. 아까 얘기했던 범한 퓨어셀처럼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급락이 온다면, 그죠? 변화 트레이딩에 의해서 급락이 온다면, 이런 잡주, 개잡주죠? 실적이 없잖아. 뭐, 이 기술력은 있어도. 이런 개잡주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날이다. 상한, 상한. 재수 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가면 윗골이 날 확률이 높죠. 이런 날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꼭 여기서 털더라고, 멍청한 사람이. 그럼 후원도 안 해줘. 자, 여기서 샀어? 그러면 30% 먹고, 자, 20% 해서 단기에 50% 먹으면 후원을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판 사람들, 뭐, 많이 빠져서, 그러면 수익이 뭐 한 30% 정도 나와. 그러면, 아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상한가를 하나씩 먹여줘도 후원도 안 나오고 그래요. 별로 바라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 판도 제가 이제 7년째 하는데, 제가 옛날에 유통도 하고, 영업사원부터 뭐, 사장도 하고, 별거 다 했고, 문학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 판도 7년을 하면, 나이가 제가 예? 꽤, 그래도 적진 않잖아요. 대충 판 돌아가는 거 알죠? 그래서 뭐, 뭐 좀 밀어주세요. 뭐, 이렇게 뭐, 후원 좀 해주세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해. 양심 있는 사람만 하니까. 자, 솔번. 자, 솔번도 이 전자약, 그러면서 이 뇌 관련된,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쪽 관련된 거. BCI 테마죠, BCI. BCI는 뭐죠? 뇌하고 뇌에다가 이 테이프나 이런 걸 찌르고, 그 표면을 살짝 까갖고 뇌를,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살짝 찌르거나 아니면 거기 붙여요. 그래서 그걸 심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에 의해서 이, 뭐야, 인터페이스인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이런 게 그거가 이제 사람의 뭐 이런 뇌나 이런 걸 해서 뭐 장애도 이렇게 뭐 고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한 관련 그런 연구죠. 그래서 그 또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휴머노이드나 이런 걸로도 나중에 할 때 훌륭한 데이터가 되죠. 이 사람의 뇌의 어떤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모아놓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BCI도 나중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그렇게 해서 막 뭐야 컴퓨터도 이렇게 사람 그 생각으로 움직이죠. 그 BCI 동영상 보면 뇌에다가 심어놓고 컴퓨터랑 연결돼서 사람이 이게 손이 안 움직이고 그런 마비 환자가 뇌로다가 이렇게 뇌로다 생각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딱 클릭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뭐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자, 솔본도 똑같습니다. 그 네오팩트가 우리나라 최대 전자회사, 굉장히 그 비상장 회사죠. 그 회사의 1대 주주면 2대 주주가 솔본이죠. 아, 1대 주주가 네오팩트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치료기 전문 회사인데 그 회사가 1대 주주고 솔본이 2대 주주예요. 근데 솔본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윗골이 달면 어떤 이렇게 한 번 가고 잘 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 차트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윗꼬리를 달아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추세 전환을 알린 거예요.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을 알리려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솟았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져도 그 다음날 또뭐 지그재그 이렇게 계속 가서 이걸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골파기처럼 이런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 살리면 또 가고, 그죠? 그래서 내일 솔본이 왜 급등할 확률이 높냐면, 지금 솔본도 그렇고, 네오팩트도 그렇고, 내일 한 달까지 이 테마가 올 것 같아요. 그죠? BIC 테마. 자, 링크제니스, 네오팩트, 솔본. 그죠? 요렇게. 예, 뭐 한두 종목 더 있거든요. 근데 뭐 골프존인가, 뭐, 그것도 지분을 좀 들고 있죠. 그래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나오는 겁니다. 내일 네오팩트 솔버도 테마가 오겠네. 링크제니시스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근데 네오팩트가 대장이네. 왜? 바닥도지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이젠셀이 계속 갑니다. 자, 얘는 그냥 뭐 아직 임상 결과인가요? 그게 이제 혈액암 관련돼서 뭐 100% 그 관해율이 100% 나왔다 해갖고 거의 100%. 그때부터 계속 간 거죠. 예. 근데 얘가 이 신약이 나오려면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해도 5년. 일반적으로 10년 걸립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하면 물론 더 빨리 하면 7년이든 뭐 5년이든 걸리겠지만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뭐 몇 명 갖고 한 거죠. 네 명, 다섯 명.
근데 그게 잘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갑니다. 이건 절저히 뭐죠? 세력주죠, 세력주. 세력주. 그죠? 매출도 없고, 임상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솔직히 그냥, 뭐야, 기사 보고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또 이걸 사겠습니까,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번 해먹겠다는 건데. 여기까지 언젠간 가겠죠. 뭐, 데이터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거의 뭐, 앞으로, 요렇게 한 양봉 5개 정도 해먹을 자리에요, 5개.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3, 4개월이면 끝나죠. 그렇죠? 네. 근데,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생각보다 미약하잖아요. 이런 건 정말 도박이죠, 도박. 제가 이 주식을 첫상 가고, 일봉상에, 요때, 첫상 가고, 그때 두상 갔을 때, 이때 이제 알긴 알았어요, 이때. 아, 근데 차마 추천은 못 하겠더라고, 이게. 물론 이만큼 더 가서 좀, 그때 당시에 한 6천 원 정도? 6천 원, 뭐, 5천 원, 6천 원 한 것 같아요. 근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바이젠셀, 새로운, 뭐, 세포 치료제 암으로서, 세포 치료제로서, 혈관, 카트티, 뭐, 거의 큐러셀과 비슷한 거죠. 네. 물론 분야는 달라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시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빠져서, 물론 이 횡보하면서 누군가 이빠이 주웠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아, 참 씁쓸합니다. 이런 주식들이 잘 가니까 씁쓸해요. 어쨌든 뭐, 39,000원까지 몇 달 안에 갈 것 같습니다. 네, 동양고속 자산주. 얘도 보면은, 7,000원부터 27,000원까지 거의 37에 21, 3, 15, 35, 47에 그렇죠. 한 거의 4배 올랐죠, 4배.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야, 시총 싸네. 이게 다 그 서울 고속터미널인가요? 그거가 뭐 개발되면서 천일고속하고 동양고속 거기 지분이 있죠. 천일고속은 뭐 템버거 갔나요? 엄청 갔죠. 어제는 못 갔는데 상한가까지. 어쨌든 시총이 뭐 한 2, 3, 4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3, 400억. 거기서부터 이제 날아간 거죠. 뭐 아니, 거의 200억 정도에서 날아갔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가치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세기상사나 뭐 한국종합기술인가 이제 그거를 좀 걔네들도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밀고 있는데 세기상사도 그렇고 이 뭐죠? 약간의 종합기술, 한국종합기술 그죠? 한국종합기술도 한국종합기술은 한번 할 것 같아요. 한국종합기술만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한국종합기술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할 것 같네. 그죠? 얘도 머리를 잘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죠. 힘을 모으고 있네. 누군가 살살 여기서 사고 있죠? 요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종합기술도 강남에 땅이 그 옛날 사업 500평 그리고 강동구에 또 땅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가치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여기까지 가겠죠. 6천 뭐 6,300억 여기까지 무난히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뚫어버리면 이제 많이 가겠죠.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한 최소한 뭐 한 4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4배까지. 한국종합기술도 뭐 별이 한 10개? 어쨌든 얘도 계속 가려고 해요. 일본 보면은 누군가가 자산주 갈 때 한번 가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우선주도 지금 막 가고 있죠. 그것처럼 이런 주식도 한번 가려고 해요. 544억밖에 안 되니까 뭐 바짝 붙어서 매수하겠네요. 세력들이.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예,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막 열받는 게 있어갖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